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국세청에 소득 신고 기록이 없어서 답답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? 특히 대출이나 개인회생처럼 진짜 중요한 순간에 소득 없음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면 정말 막막하잖아요. 하지만요,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공식적인 기록 없이도 여러분의 소득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.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0원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매달 꾸준히 일하고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.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메워야 할지,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마 막막하셨을 거예요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좀 놀랍게도 법원은 단순히 국세청 서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거든요. 그들이 정말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. 자, 그럼 법원의 속마음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? 대체 그들이 우리 서류를 보면서 정말로 궁금해하는 건 과연 뭘까요? 핵심은 딱 하나, 바로 변제 능력입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빚을 꾸준히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가, 바로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. 중요한 건 과거의 세금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, 상환 능력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. 바로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.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이 어쩌다 한 번 생긴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.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서류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. 바로 이 질문이 법원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앞으로도 꾸준히 수입을 얻어 채무를 갚을 수 있는가? 우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요,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네,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. 지금부터는 소득 증명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3단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이 3단계는 마치 퍼즐 조각 맞추기랑 비슷해요. 첫 번째, 공식적으로 기록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 빈칸을 딱 만들고요. 두 번째, 실제 돈이 오고 간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그 빈칸을 채워 넣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 재정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. 첫 번째 단계가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바로 내가 소득 신고를 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증명하는 겁니다. 모든 준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이름은 사실증명, 신고 사실 없음입니다.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정말 클릭 몇 번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2단계입니다. 공식 기록이 없다는 그 빈 공간을 실질적인 증거들로 꽉꽉 채워 넣을 차례죠.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들어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. 여기 이 표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.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. 첫째, 통장 거래 내역. 이건 실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둘째, 용역 계약서. 이걸로 여러분의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은 가장 최신 수입까지도 증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아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. 통장 내역에서 고객사 이름이 찍힌 입금 부분은요, 형광펜으로 쭉 그어서 제출하세요.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 자, 마지막 3단계입니다.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설을 덧붙이는 과정이에요. 앞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싹 모아서 자, 이걸 다 종합해 봤더니 제 월 평균 소득은 이렇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최종 요약본,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법원에서 보통 요구하는 양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수입 현황 보고서에는 여러분의 평균 순수입을 계산해서 적고 수입 및 지출 목록에는 매달 수입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. 이 두 서류가 여러분의 주장의 신뢰도를 확 더해줄 겁니다. 자, 그럼 법원이 인정하는 월 평균 소득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?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거든요. 공식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최근 1년 동안의 총수입에서 일을 하기 위해 꼭 써야만 했던 돈, 즉 필요 경비를 빼고요.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.
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총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모두 뺀 실제 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. 그런데 잠깐만요. 이 필요 경비라는 항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그냥 번 돈만 계산하면 더 간단한 거 아닐까요?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업무에 쓴 경비를 많이 증빙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산정소득은 낮아집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개인회생 같은 절차에서는 이 산정소득이 낮을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돈, 즉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경비를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봤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애초에 겪지 않도록 평소에 꼭 실천해야 할 핵심 습관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.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. 모든 거래는 무조건 통장으로 하세요. 현금 거래는 나중에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리고 업무 때문에 쓴 돈, 예를 들어 유료비나 재료비 같은 영수증은 무조건 모아두세요. 결국 꼼꼼하게 관리된 여러분의 통장이야말로 그 어떤 공식 서류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막막하게만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국세청 기록이 없다는 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. 여러분의 성실한 경제 활동을 보여줄 길은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이제 당신의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고 당당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 되셨나요?